조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LNS 로스가 지은 월스트리트가 알려주지 않는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요, LNS 로스가 지은이죠. 자기 아들인 케빈에게 투자 교육을 시키면서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라면 어린 자녀에게 투자 교육을 시켜야 된다면 이 책을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어른은 종종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라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들어갑니다. 나는 종종 자택근무를 한다. 그럴 때면 케빈이 내 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케빈의 말로는 내가 하루에 몇 번이고 주식 현황을 본다고 한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자주 보는 것인지 궁금해서 대답해 주려고 하는데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자주 주식 현황을 살펴보는 이유를 나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시장 현황에 따라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고객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장기간 투자 전략이 그날 시장 현황과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한참 멍하니 있었다. 뭔가 깨달음을 얻긴 했지만 그리 큰 깨달음은 아니었다. 오늘만 해도 내가 얼마나 자주 주식 현황을 살펴봤는지 기억이나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내 엉뚱한 행동을 케빈이 지적해준 덕분에 성인 투자자들이 잘못 행동하고 있으며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면 두 가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 번은 라스베이거스에 가족과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카지노에 들어서자 저녁을 먹기 전까지 게임을 약간 즐기고 싶어서 케빈과 아내에게 블랙잭을 조금만 하겠다고 말했다. 케빈은 미성년자라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기념품점 창에서 내 게임을 구경하고 있었다. 나는 케빈에게 뛰어난 도박 기술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예전에 블랙잭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스테이, 히트, 더블다운, 스플릿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연한 결과로 연속으로 4번 돈을 잃었다. 기가 꺾인 채 기념품점으로 들어가자 아내는 실망하지 말아요 라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케빈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바보 같아요. 돈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라고 말했다. 아하, 이번 장에서는 반대로 내가 케빈에게 재정 책임감에 대해 배운 경험을 다뤄보도록 하겠다. 바로 돈으로 엉뚱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리석은 투자 선택. 1980년대 노스웨스턴 대학교 켈로그 경영대학원을 다녔을 때 나는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경제 이론을 배웠다. 그 당시 배운 것 중 하나는 인간은 부를 최대화하기 위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내가 왜 바보같이 그런 말을 믿었을까 의문이 든다. 지난 2002년 동료 데니얼 카너먼이 행동금융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놀랍게도 데니얼 카너먼의 전공은 심리학이었다. 데니얼 박사는 심리학과 경제학을 한데 묶어 인간이 얼마나 금융적으로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실수를 깨우치는데 미숙하기 때문에 조지 산타야나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는 말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제이슨 츠바이크에 져서 머니 앤 브레인에서 인간은 2개의 두뇌가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인간은 반사 두뇌로 직감이나 느낌바를 토대로 투자 결정의 첫 실마리를 잡는다. 반면 성찰 두뇌는 더욱 논리적이다. 하지만 인간은 결정을 내릴 때 어느 쪽 두뇌를 사용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다.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돈을 한 단어로 비유해보라고 물어본 결과 자유, 안전, 생존, 여유 같은 대답을 얻었다. 자유나 생존 같은 단어는 모든 감정을 한데 불러일으켜 감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러니 인간이 어떻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데니얼 박사와 제이슨은 케빈이 내 행동을 보고 했던 말과 동일한 느낌의 글을 썼다. 바로 돈에 대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블랙잭을 하는 것이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정도의 머리는 되었지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 이제부터 바보 같은 투자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마 이 글을 읽고 뜨끔한 독자들도 많을 것이다. 주가가 올랐을 때 매수하고 내렸을 때 매도한다.
가치는 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것이다. 즉 주식이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얻는 즐거움이 크다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매수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딱딱한 설명이 자칫 지루할까봐 케빈에게 가장 좋아하는 사탕을 사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었다. 가게에 있는 사탕의 가격이 오르면 사탕을 사더라도 그 가치는 떨어진다. 케빈에게 만약 사탕이 가격이 내리면 더 많이 사겠냐고 묻자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다. 이번에는 가격이 오르면 사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것 같냐고 물었다. 그러자 케빈은 그렇다고 대답했고 내게 질문한 요점을 알려달라는 눈짓을 보냈다. 케빈에게 주식시장의 성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고 말해주었다. 에이, 그럴 리가요. 내가 좋아하는 쇼 프로그램인 외인의 세계에서 나오는 그럴 리 있지라는 유행어를 쓰면서 최근 강세 및 약세 시장 차트를 꺼냈다. 이 차트를 보면 1999년과 2000년 3월 사이에 주식시장의 주가가 2배로 껑충 뛴 것을 알 수 있다. 투자자들은 가격이 2배로 오른 것을 보고 최고점에서 주식을 매수했다고 케빈에게 말해주었다. 약 2년 6개월 뒤인 2002년 10월 주식시장은 2000년 3월 주가 대비 반토막이 났다. 누구나 2000년에 매수했던 반값에 주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주식을 다 샀나요? 라고 케빈이 물었다. 그렇지 않다. 그 당시 매수보다는 매도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듯 물건을 사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가? 인간의 두려움과 욕심은 주가가 최고점일 때 매수하고 최저점일 때 매도하게 만든다. 인덱스 펀드에서도 최고가에 매수하고 최저가에 매도하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케빈이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성인 투자자들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돈의 실체는 성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케빈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케빈은 할머니에게 돈을 받아도 바로 써버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케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뚜껑이 열리는 멋진 차를 살지 노후를 위해 투자할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9살짜리가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 같은 성인은 모은 돈이 점점 줄어드는 은퇴 후 생활도 생각해야 한다. 인간은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노력하며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 고통을 감추려 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으로 바꿔버려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통은 멈춘다. 반대로 주가 상승은 투자자의 기쁨이다. 인간은 한번 기쁨을 맛보면 더 많은 기쁨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났을 때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한다. 재정적 기쁨과 고통을 살펴보면 수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이 2배 이상 크다. 이를 손실 혐오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나빠지면 행동을 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고통과 기쁨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원시 시대부터 존재했으며 오늘날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투자 실패는 뼈저리게 아프다.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가 잘 나가는 주식보다 수익률이 낮다는 건 자타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연간 수익률이 뮤추얼 펀드 연간 평균 수익률보다 1.5%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재정금융저널에 실린 제프리 프리센과 트래비스 셉의 연구에 따르면 매매 타이밍을 투자자가 결정해서 더 많은 손해를 본다고 한다. 과거를 기억한다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뽐내기는 부끄럽지만 이건 알려야겠다. 나는 과거를 뚜렷이 기억하는 비상한 능력이 있다. 원한다면 누구나 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래를 보는 능력은 없다. 특히 단기적인 미래 예측에 약하다. 나스닥이 5,000포인트에 달했던 2000년 3월 사람들에게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말하면 약 95%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동의한다. 현금 흐름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곳에서 신경제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과거를 돌아보면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닷컴 버블이 붕괴된 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당시 이 95%의 사람들이 5,000포인트는 말도 안 되는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주식을 매도해서 나스닥이 5,000포인트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TV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일이 왜 벌어졌는지 설명하는 전문가들로 넘쳐난다. 하루를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 전문가들이 하루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오늘 한 이야기는 딴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의 시장 손실은 비싼 원유 값 때문이라는 설명을 신물나게 들었다. 하지만 2002년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 배럴당 23달러였던 원유가 5년간 강세장을 보이고 난 후인 2007년에 100달러로 오를 것을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부터 시장 움직임에 대해 설명을 들을 때 과거를 되돌아보는데 더 뛰어나다고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짧은 글에서 아이가 사탕을 샀을 때 비쌀 때 많이 살지 쌀 때 많이 살지를 자연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른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범하는 오류고요. 이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나는 종목들을 빨리 팔고 싶어하고 오히려 아니면 더 매수를 하는데 더 악화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나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모든 것이 심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물건을 사는 것과 주식을 사는 것에서는 전혀 정반대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심리적인 동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종종 돈에 의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평이한 글이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